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젯밤 긴급 체포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떠안은 정치권, 벌집 쑤셔놓은 듯 어수선할 뿐 전국 수습을 위한 처방전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어젯밤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최 씨, 막상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님, 일단 무작정 버텨보자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뭔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최순실 씨가 그 기소당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기금 유용 또는 외화 도피, 횡령, 탈세 이런 거지. 무슨 언론에 보니까 뭐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국 저는 이 최순실 씨 사건이 용두삼이 아닌 용두삼이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이라면요, 그걸 제목으로 근데 이분이 민간인 아니에요. 민간인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하죠?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국정농단 할 수가 없죠. 무슨 권력이 있어서요? 권력이 있어야 뭐 농단을 하더라도 농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어겼다면은 박 대통령이 어긴 것이지. 최순실이가 어겼다고 해서 최순실 개인이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책임, 국민적 의혹은 받지만 정치적 책임은 있죠. 하지만 법적인 책임이 과연 있겠는가? 제가 이렇게 신문에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계속 나오는 게 뭐 오늘 오후에 뉴스에 연합에 나온 것도 그렇더라고요. 뭐 기금 유혹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딴 건 조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나와도 어떻게 보십니까, 장 대표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아까 이 박사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최순실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 그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요. 최순실 씨가 민간인인데 어떻게 국정농단을 하느냐 그러시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 합법적인 지위에 공적인 지위에 있었다면 국무위원이라든지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했다면 약간 좀 과도하게 한 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농단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이 공적인 권력기관, 말하자면 내각이나 또는 청와대 비서진을 만약에 무력화시키고 외부 사람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 거, 이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겁니다.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최순실 씨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사건의 최대 책임은 물론 좀 이따가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말씀 나오겠지만 최순실 씨가 뭐 좀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먹냐 안 벌어먹냐 그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 거라든지 또는 재단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초점을 맞춰. 그럼에도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믿음을 등에 업고 국정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런 했다. 이거에 대해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그래야죠. 그래서 이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학사 개입 말하자면 자기 딸을 어떻게 한 거라든지 등등 한 거 이거 전부 다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일부러 그랬을가 아니라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최순실 씨 솔직히 말해서 개인 혹자들은 텔레비 보니까 아줌마라고도 하던데 한 아줌마가 그게 그래 문제라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이게요, 참 굉장히 애매한 점이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92년도에 LA 한인타운에서 흑인 폭동이 났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굉장히 정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인과 흑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흑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론 한흑재단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민간재단이고 네네네. 물론 외교부에 등록된 재단이고 그래서 급속도로 만들어서 돈을 모았을 거예요. 돈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모르겠지만요. 그러고요. DJ가 1,900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아태평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집권 후에도 그게 계속 남아 유지가 있었어요. 되고. 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이제 부이사장을 했고,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창립한 재단이 그 아들이 운영하고 있으면 그리로 또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건 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한흑재단이나 아태평화재단도 상당 부분 정부의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정부의 인풋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미르나 K스포츠도 좋은 의도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문화를 전 세계로 진출시킵시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한다니까 그래 그 좋은 의도니까 대통령이 그거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에서 네. 민간 차원에서 민간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종범 예를 들어 정책수석 보고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한 게 그 다라고 그래요. 다다. 내가 소설을 예. 쓰자면은 그 안종범 수석이 해당 부서에다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줘라. 근데 문제는요.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좋은 취지이지만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이죠. 한흑재단을 만들 때도 그랬을 거고 또 DJ가 만든 아태평화재단도 그 사실 뭐 좋아서 주는 사람들 있겠지만 정권 눈치 보면서 주는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배후에 있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얘기지만요. 이상득 씨가 자원 외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4조를 손해 보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원 등등. 예. 네, 그랬는데 이상득 씨가 처벌을 받은 거는 1년 2개월, 그것도 불법 정치 자금으로 1년 2개월에 4억 5천만 원 벌금형 받은 게 다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만약에 최순실 씨가 미르나 K스포츠의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막 썼다라든지 그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되겠지만. 있어요. 그리고 안종범 씨도 도와준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 그러나 만약에 안종범 씨가 거기서 돈을 받아 먹었다라든지 거기서 돈을 썼다라든지 다른 그거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도록 지시를 했다든가. 뭐 어떻게 했든지 예. 아무튼 그 재단의 피해를 보게 했다든지 재단의 돈의 혜택을 입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정치적인 파장은 있지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무슨 것을 가지고 처벌하느냐. 네. 대통령으로서 그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그거 죄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용두삼이 아닌 용두삼이가 용두삼이 아닌 용두삼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크다. 보입니다. 저는 전혀 이 박사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우선 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을 아태재단이나 한흑재단하고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 선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미르 재단이나 K 스포츠 재단을 말하자면 한국 스포츠의 한류화를 위해서 100보를 양보해서 그래 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전혀 개입하지 안 하고요. 이게 본래 하려고 했던 취지대로 계속 이루어져 갔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왜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최순실 씨 등의 말하자면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다릅니다. 한흑 흑인 폭동 났을 때 한국인들 피해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흑인들하고 사이좋게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전혀 동기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이요 삐끗하면 한 번 말하자면 또 꼼수 부리고 실수하면 이는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가는데 뭘 어찌해야 되느냐 아주 좀 이따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요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을 만드는 것은 이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해야 됩니다. 결과로도 그게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예.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불러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 어떤 실마리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종범 수석이 개입한 건 이미 네. 드러났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실토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기까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설문까지. 연설문만 했다는 거지 뭐 재단 아니 뭘 실토했느냐면 그 재단을 재벌들 회장들 만났을 때 스포츠에 한류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또 안종범 수석도 예를 들면요, 안종범 수석 내일 조사하면 네. 내가 당신네들 말이야 돈 이거 40억 또는 50억 안 내면 세무조사 하든지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잡아넣겠다 이런 말 했겠어요? 그런 말 안 하죠. 좋은 말 하죠. 그게 바로 외압입니다. 권력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는 돈 내라는 말이랍니다. 그다음에요. 또 몇 년 전, 한 12여 년 전에 했던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판명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강제로 낸 겁니다. 만약에 삼성에서, 내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데 네. 삼성 같은 데서요, 야, 한국 스포츠에 정말 한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뭐 하려고 50억을 냅니까? 삼성에서 1,000억, 800억 자기 혼자 내죠. 그래야 생색도 나죠. 즉 40억, 50억 이래 낸 거는 이거는 강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낸 거는 이거는 강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근데 이 선의도 저는 선이라고 자꾸 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랬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상덕 씨가 자원외교 한다 그럴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좋은 거니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 걸 거라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자원외교도 정말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말아버린 그런 결과가 됐지만, 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처벌을 받은 것도 없고 이상덕 전 의원이 처벌받은 것도 없어요. 이상덕 전 의원이 처벌받은 거는 부정 정치자 불법 정치자금으로 네, 네. 처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 그걸로 처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성을 프루브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1심 정도에서 유죄 판결 나겠지만 2심, 3심 가면 이거 최종적으로는 밝혀지지 밝혀지지 않는 게 이건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되기 때문에 아마 처벌이 불법 예. 그 용도삼이 아닌 용도삼이로 끝날 거고, 물론 국민적인 공분은 있겠지만 결국 사건의 이 성격을 내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거 봤을 때는 이게 처벌하는 게 쉽지가 않겠다. 전례를 봤을 예. 때. 이 정부가 이 정부는 행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나 검찰이나 저런 방향으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할 텐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얼마 안 가서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런데요, 사태가 옵니다. 이것이 판단되는 데는 이번 정권이 아니에요. 차기 정권에서 정부에서. 다 판단이 날 거예요. 지금 정권에서 물론 기소하겠죠. 기소하고 모든 걸 하고 아마 1심 정도까지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려면 차기 정권인데 내가 차기 정권에 갔을 때 저는, 이것이 과연 유죄 판결이 되겠냐. 어쨌든지 쉽지 않아요. 모든 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전화위복해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정말로 참여하고 반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유야무야 넘겨온 것이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입니다.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요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 한 4가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왜? 그래야만이 임기라도 저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면 저는 지금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4가지? 예?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국민들한테 이 일련의 사태, 말하자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소 두 번째로 네.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거 만드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나는 이거 지금 해체하고 원상복귀한다. 이거 안 하면요 계속 이 문제 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도 이거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재단 잘못 만드는 거고 해체하고 재산 돌려주고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지금도 나는 정당들도 웃기는 사람들이야. 지금도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 검사 제도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사건에 쓰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묘한 또 뭐 정략까지 개입돼 가지고 바로 대통령이요 이거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나도 조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조사에 응하겠다. 딱 이래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이미 이런 상태에서요. 이게 뭐 법률적으로 이러냐 저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나 지금 한 여자한테 농락돼 가지고 국정을 이래 한 게 다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국무총리를 예? 야당이 추천하는 내가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 이런 정도 해가지고 정말로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 그래 안 하려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 굉장히 국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수님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 법조계 일각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조사는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형태, 뭐 서면 조사를 받을지 대면 조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사는 받겠죠. 조사는 받겠지만 지금 장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대통령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뭔데요?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런 것이 책임이에요? 그 굉장히 애매해요. 그 다음에 K스포츠와 미러, 의도는 좋은 거예요. 한국 문화, 음식 문화와 또 스포츠를 갖다가 한류를 갖다가 세계에 퍼치겠다는 것이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거를 또 최순실 씨가 한다는 것이 또 반드시 나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익을 봤다. 개인적으로 최순실이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 뻔한 눈에 다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면 경멸했다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법적 책임은 뭐 만약 설사 뭐 묻기가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그럼 정치적 책임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항상 민주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투표로 투표로 심판을 받는 거죠. 투표로. 결국은 투표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예를 봤을 때 YS 정권 당시에 IMF 구제금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YS 그 구제금융이 발생하기 전에 이회창 당시 후보하고 네. DJ하고 한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구제금융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무섭게 따라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파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틀림없이 YS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국정의 최종 책임자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데. 네. 그런데 결국 보수 우파 유권자들 선거도 그거를 꺾고 정략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네, 그런 상당히. 얘기인데. 네. 그래서 예. 이 정치적인 책임도 심판도 묻기도 어렵고 네, 이게 결국 정치적인 심판이라는 건 투표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 네.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될 것이냐? 네. 내년 근데 대선 그래. 예. 그럼 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그럼 뭐 새누리당 찍지 마라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책임을 묻는 것이 참 말은 쉽지만 말이 묻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죠. 뭐가요? 이렇게나요 민심을요 완전히 그냥 아주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면. 근데 아마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라고 예. TV 논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내가 처음일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지난주인가 내가 대통령 네.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지금도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하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뭐 이게 내가 옳은지 틀린지 모르는데 어디 언론에 보니까 대통령은 이 반역죄를 짓기 전에 하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법학자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하야를 했을 때 우리 헌법에 하면은 60일 이내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대통령 선출을 하고 5년 단임, 지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다시 새로 선출돼야 되고 60일 되겠죠. 이내로 정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후보 선거 이게 다 되겠어요? 그 지점에서 이제 여야 정치권이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네. 최소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 뭐 책임 총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역시도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활용되는 것 같은데 여야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예, 거국 내각이라는 건 총리한테 모든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이선 후퇴. 사실상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탄핵이나 마찬가지겠죠. 거국 내각을 하자라고 야당이 주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했으면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수습을 해야지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고 대한민국의 어떤 신인도라 하는 신인도를 좀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본인들이 제안을 하고 여당이 수용을 하자마자 마치 이 난국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편법을 쓰는 양 몰아붙이는 것은 그건 지금 성숙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지도부는 피해자가 아니고 공동 정범입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 또는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코 이 거국 내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백벌 양보한다 하더라도 거국 내각에서는 아주 극소의 비박, 반박의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런 새누리당의 진정성 없는 거국 내각을 반대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거국 내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거국 내각을 하자고 야당이 주장해 수용했더니 받질 않는다. 난국 수습을 피해가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새누리당의 진정성 없는 거국 내각에 반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현 지도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였습니다. 장 대표님, 야당이 사실 먼저 거국 내각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뒤를 빼는 분위기예요. 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야당은요, 네. 좀 더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또 이 부정 비리에 대해서 좀 더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또 야당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요,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국 내각을 왜 반대합니까? 그렇다고 조사를 못 합니까?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것도 약간의 정략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자 그러놓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떠나서 네. 명칭이 뭐든지 간에 대통령은 좀 뒤로 좀 물러나고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장악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하는데 헌법상으로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헌법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야당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헌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누구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우리가 추천하겠다, 여당이 추천하는 거는 좀 못 받겠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국 중립 내각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내가 근데 야당이 거기만 보태겠는데요. 네. 이 야당이 추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국회 다수당이 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넌센스입니다. 왜? 야당이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야당이 원하는 거는 거국 내각이 아니고 정권을 우리한테 달라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시적이라도 달라. 우리한테 달라. 대통령 이선을 물러나고 국회에서 내각을 만들겠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야당이 좀 다수니까 소위 그게 이제 이원 집정제 비슷한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또 여당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또 물러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야당도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요, 이게 내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니까 1974년도에 닉슨이 사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임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은 뒤로 묻혔어요. 그 다음엔 전부 다 사법 처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그 닉슨을 사면해 줬어요. 그래서 닉슨한테 책임은 다 안 물었지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전부 다 감옥 가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앞으로 1년 내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배웠고 수습해 나가면서 이 진실을 밝히는 거는 예. 사법당국에 맡겨놓으면 그게 1년, 2년, 10년이 가더라도 밝혀지게 하는 것이 도리고, 그게 순리고. 그게 정말 저 선진국의 모습이죠. 이건 그냥 후닥후닥 한 말 꺼냈다가 물러나고 또 치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국정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조건을 내가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까지 하야하겠다. 그 대신에 그 기간 내에 개헌을 해라. 개헌을 하고 그러고 개헌이 끝나고 나면 나는 하야하겠다. 시한을 예를 들어서 네. 4월 말이나 6월 말까지 개헌하고 개헌 끝나면 나는 하야하겠다. 대단히 복잡하지 않아요. 개헌까지 결부가 돼서 아니요. 그런다면 개헌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다시 내가요 물어볼게요. 차기 대통령이 또 지금과 같은 대통령 제도에서 차기 대통령이 부패하지 않을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거기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나는 통계학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걸 계산을 했어요. 예. 부패하지 않을 확률이 22%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요. 네. 부패할 확률이 70, 지금과 같은 일 네. 또는 또 다른 유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78%. 뭐 어떤 근거가 좀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뭡니까? 22%.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9명이 있었잖아요. 네. 실권을 가진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네네네. 전두환 다 해가지고 9명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불행하게 끝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가지고 개헌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다시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태어난다면 차기 정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77%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네. 이런 이와 같이 불행한 대통령이 다신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원 집정제 개헌하자. 나같이 불행한 대통령은 이제는 있어서 안 된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예. 이원 집정제 개헌을 그때까지 하고 그게 끝나면 나는 사임하겠다. 네. 저는요, 네. 이제 물론 대통령 중심제가 특히 권력이 집중돼 있는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개헌을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또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요구 나옵니다. 아니 어차피 물러난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연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해서 저는요 개헌이 안 된다고 보는 아니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다음 대통령 다음 5년 이제 이 박근혜 네.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면 5년제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헌이 안 됐으니까. 네, 개헌이 안 됐으니까. 그럼 그 5년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맞을 확률이 77%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 이 박사님 주장이고요. 아니 보세요. 지금까지 9명이 전부 다 불행하게 끝났잖아요. 9명 아니라 100명이 그랬다 하더라도 안 그럴 수가. 그럼 싱가포르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싱가포르잖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모든 국민이 저분은 원칙의 대통령. 그러니까 청렴한 이 대통령.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통계치를 추정해 봤을 때 현 제도 하에서는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다. 부패할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구조다. 없는 가능성이 있다. 아니 없다. 가능성이 높으면 피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아니, 경험치상으로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헌을 결부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개헌은 안 됩니다. 개헌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요 민주당이 지금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민주당 사람들이 왜 개헌에 응합니까? 개헌은 결국은 권력을 분점하는 지금 건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과연 이번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의 수습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일단 진상 규명을 해야자라는 게 가장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높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직 사퇴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출 그 다음 순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되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자 이런 정도의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는요 그렇거든요. 질문에 따라서 다른 그럴 거예요. 수 있겠죠. 아, 일단은 뭐 질문에 예. 따라서 아주 다르게 질문에 나와요. 다 다르긴 하지만 이 문제를 또 피해가는 꼼수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개헌이. 만약에 하야하겠다 5월달까지 하야하겠다 해놓고 개헌되면 개헌은 안 아니요, 되는데요. 개헌되건 안 되건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그때는 내 어떻게 얘기 합니까? 들어보세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난 6월 달까지 하야한다. 네. 그리고 6월 달까지 개헌해라. 못했다. 예. 그리고 나는 너희가 개헌을 못 내면 나는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예. 그 발의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고 6월 달에 나는 하야한다. 예. 그 6월 달까지 모든 것이 실패하면은 그다음에 너희 문제다. 그러면 국정혼란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6월 달까지 대통령으로서 개헌해 나가면서 대통령이 할 일 하고 할 일 하고. 하면서 6월 달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알겠습니다. 어떤 네. 취지인지 충분히 네, 대통령은 예, 하야해야 들었습니다. 되는데 예. 단지 하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 그래, 그걸 안 발생이 안 되더라도 한다니까. 개헌이- 글쎄요 안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안 하면 안 하고 네. 안 하고 대통령이 하야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아니 꼭 우리가 하야를 똑같은 하야를 상황이 오지 전제로 그 똑같은 말씀드리기보다는 상황을 예를 들어 똑같은 하야를 상황- 안 틀어도 네. 하야를 꼭 우리가 저희가 이제 대단을 하면서 하야 대통령이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하야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은 거국 중립이든 책임 총리든 현 상황을 좀 여당은 수습해보자. 여당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요. 네. 야당은 그 말을 하면 역풍 불까봐 말을 못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거국 중립 내각 논의가 여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에서는 하자라고 제안하는 대통령 상태고. 식물 대통령 만드는 건데요. 결국 중립 내각이란 건 아무것도 못하는 소위 영어로 하면 하야를 케어테이커. 전제로 그럼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에 하야한다면은 예. 다시 5년제 아 대통령이 근데 왜 퇴임하고 하야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국정이 안 수습이 된다. 되겠어요? 하야해야죠. 그러니까 하야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야해야 됩니다. 네, 하야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하야를 하면은 네. 다음 5년 대통령도 또 불행한 대통령이 지금 사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 전국 그건 박근혜 대통령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 다음에 국민이 예? 걱정을 해야죠. 아니 국민들이 국민이 걱정을 해 누가 걱정? 아니 저 장 원장이 걱정을 안 하면 다음 대통령이 또 이와 같이 불안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올 것이다라면 그만큼 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 두 분님께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만큼 국정에 대한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의 어떤 하야 상황을 저희가 이제 전제로 하거나 그것을 뭐 예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이제 가능성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짚고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은 이제 책임 총리냐 거국 내각이냐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뭐 하야를 이야기하거나 거론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요 네. 책임 총리제 거래가 안 됩니다. 여간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당에서 또 비토 놓습니다. 비토 놓으면 또 그게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또 뭐 사돈의 팔촌까지도 갖다 붙이면은 네. 뭐 옛날에 그런 인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요 야당이 추천하라고 저는 해도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너무 합의 캐사치 말고 야당이 추천하라 이거야. 그런다고 해서요 국무총리 혼자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은 국무총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가지고 이 민심을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자꾸만 꼼수 쓰려 그러면요 앞으로 네. 일주일 안 가서요 쫓겨납니다. 어떻게 그 보십니까? 사태를 정리를. 직시해야 됩니다. 예. 우선요 책임 총리라는 건 과거 시도해 봤잖아요. 이해찬 씨가 책임 총리였지만 그건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국회에서 결국은 총리를 뽑는다는 건데 그건 실질적 정권 이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대통령은 이쪽 당이고 내각은 저쪽 당인데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은 대통령 중심이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내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국정 운영에 누가 책임을 지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수습은요 덮는 게 수습이 아니에요. 수습을 하려면은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깊이를 파려면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표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야를 하는데 하야의 시간만 정해서 시간은 좀 더 해야 된다. 또 시간을 두고 알겠습니다. 하야를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네. 로드맵을 잡아서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개헌. 알겠습니다. 개헌까지 결부해서 네. 받아들일지는 좀 더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장이시니까 그렇게 네, 듣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새누리당의 내부도 심상치 않아요. 이런 목소리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요구하는 인사를 과연 추천할 것이냐 또 그러려면 현 지도부가 가능할 것이냐를 놓고도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의 선까지는 저는 주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있었던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한 그 모임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게 돼가지고 일이 그렇게 급진전하게 된 겁니다. 뭐 당 지도부에서 사퇴 수습이 먼저다 하는 말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나 현재 지도부 가지고는 사퇴 수습이 안 된다고 또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초재선 중심의 모임에서 지도부 총사퇴 이야기가 있었다. 개인 입장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 새누리당 대선 주자 5명 현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속보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장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현 지도부. 너무나 사퇴해야죠. 왜 그러나 하면 특히 이정현 대표는 말하자면 이른바 친박의 핵심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퇴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당론으로 지금 뭐 수습해놓고 자기 말 맞다나 그럼 모르는데 그냥 뭐 사퇴 수습이 더 뭐 우선이고 책임지는 모습이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야 정말 좀 자기네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살 길인데 정말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사퇴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과거에 DJ하고 와서 앙숙이었거든요. 그래도 민주화운동에서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민주화 되자마자 헤어졌어요. 지금요 총사령관이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은 정말 보수 우파 유권자들을 정말로 실망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슬프다는 생각 들고 우리 정치가 얼마나 유치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친박 비박을 떠나서 의견을 합쳐서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친박 비박 갈라쓰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해. 지금 그럼 또 뭐 당대표 뽑느니 뭐 비상대책위원장 하느니 뭐 쟤는 되느니 쟤는 안 되느니 하면서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 수습 체결태인데 사실 오늘 또 하나 이제 이런 판도를 바꿀 만한 여론조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전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혔다. 여론조사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반기문 총장의 지도,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여권의 수습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미래니까요. 네네. 지금 현재 뭐 폭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걸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문재인 대표가 20%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저런 걸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더 책임 있는 모습, 정말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좋은 기회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재인 대표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친박의 후보로 친박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은 또 사실 또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역전됐다.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큰 폭이
박 대통령 떨어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 저는 이 국민들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실망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좀 나아지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다 이 편가력에 따라서 저것이 미우니까 저쪽이 미우니까 이쪽 지지한 즉 문재인이시든지 뭐든지 다 그래서 좀 지지율이 그래도 한 20%대라도 유지하지. 정말로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예. 또 잘 되겠다고 할 만한 비전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새로 좀 구도가 짜여져야 되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보도 위기라고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 국민들은 역시 불안해합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수습 다독여야 될까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